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이나 아니면은 조국 대표가 어제 대검에 가서 얘기했듯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할지 이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 그렇게 말입니다. 전향적인 변화가 좀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가상이고. 네, 그런데 이 사법도 요즘은 참 예측이 힘든 영역이고. 네, 또 일단 조국 대표가 당은 좀 단단하게 만들어 음, 놔야 나중에 사법 리스크도 어떻게 관리를 하든 감당을 하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할 일이 참 많은 세상이에요. 할 일이 참 많어. 할 일이 많아요. 전혀 낯선 정치판이 펼쳐졌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는 수백 가지 시나리오가 그렇죠. 기다리고 이럴 때는 누가 원칙 있고 일관성 있게 음,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느냐 이런 면에서 국민들의 또 평가와 네, 어떤 판단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음, 이번 22대 국회는 그 개원 전까지 지금 한 달 반 남은 이 준비 기간이 엄청나게 중요해. 뭔가 이 음, 일신 우일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느냐 네, 또 어떤 일관되고 책임 있게 원칙의 길을 가느냐 음, 이런 부분들이 개원 전부터 다들 눈여겨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관심 기간이 되는 거지. 아, 그리고 아까 서울구치소 얘기를 해서 네, 말인데 네, 사실은 이번에 소나무당이 한 석이라도 얻었으면 음, 한동훈도 서울구치소에 갈 가능성이 있지. 아, 예, 그렇죠. 있어요. 어, 소나무당에 그거 전문가들이 가 있잖아. 맞아요. 그 내세우고 진짜 국민통합교도소야. 이건 교도소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장외 네, 대통령실이자 야당 당사자 거기서 여야 영수회담하고 운동 시간에 다 만나. 아 만나서 어떻게 국정 운영할지 얘기를 글쎄 나누고 뭐 변희재 대표는 뭐 사형장까지 얘기하던데 그건 좀 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총선의 심판론은 정말 세게 불었다.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폭풍.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 중에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국정 상황 또 국회 상황도 천차만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22대는 네, 민생의 이름으로 심판을 가속화해야 됩니다. 민생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예, 심판도 어떤 네, 심판이냐가 중요한 건데 음, 우리가 박근혜 탄핵만 하면 민주주의는 저절로 다 된 거라고 봤는데 네, 현실은 달랐어요. 음, 그 이후에 계속 퇴행이 있더니만 급기야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 이런 파고까지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심판이냐가 중요하다는 게 네, 2016년 광화문 촛불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다. 그리고 항상 항쟁이 있으면은 그 항쟁의 교훈과 정신은 기려야 된다.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버리니까 이후가 없어서 모든 개혁안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네, 뭐 하나 된 게 있습니까? 뭐 하나. 이제 와서 뭐 방송법, 뭐 방송장악 이런 것 들고 많이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방송법 받았으면은 뭐 지금쯤 이런 걱정 안 하고도 뭐 얼마든지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의회 권력에 이어서 다음번에 권력 잡으면 또 그렇게 정치하실 거냐? 우리로서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그러실 겁니까? 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완의 혁명이 계속돼 왔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새로운 어떤 그 성숙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좀 야당이 이제는 그 뭔가 자기 비전과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네, 좀 이렇게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모든 초점은 민생이 돼야 된다. 민생이 돼야 된다. 이번 총선이 이제 분노의 선거, 응징의 선거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배열이 기가 막히게 됐는데 네, 장보기가 두렵고 그런데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밥상에서 나물 반찬 하나, 오뎅 같은 밑반찬 하나, 네, 어묵. 또는 고기 반찬 하나 이런 게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피부에 와닿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스비, 전기세 관리비가 이거, 너무 올랐어요. 지금 저기 기름값도 오른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삶의 위협이라서 일용직으로 조금 어떤 자격증 하나 가지고 일을 하면은 여성의 경우가 한 달에 정말 빡세게 일해서 한 달에 3,400만 원 법니다. 그러면은 저기 예컨대 요양보호사들 경우 24시간 그 간병으로 해서 받는 돈이 한 네. 400만 원이 좀 안 돼요. 그건 주말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저기 밖에 나가면은 이런 어떤 그 물가에 앞으로 전기 가스비에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어디에 뭐 대출 이자라도 하나 있으면 당장 밥상에 반찬 한두 가지 사라지고 아니면 애 나가던 피아노 학원 끊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그렇지. 음. 그다음에 집안에 어른이라도 있어서 아프시면 요즘 그렇죠. 이거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게 저기 큰 병원도 병상이 모자라는 의사가 모자라서 병상이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술 미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저기 네. 아프거나 이렇게 어떤 물가 이자에 음. 거기에다가 저 군대 갈 애라도 하나 있어 보면 네. 이번에 최상병 사건 건이 워낙 커져가지고 네. 군대 보내기가 찜찜한 거야 이게. 걱정되죠. 엄청 찜찜한 네.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이번 총선에 아주 탑 의제였는데 그러면은 이런 세 개를 다 피해갈 수 있는 집이 대한민국에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뭐 상위 1%, 상위 10% 빼놓고 나면 나머지 7, 80%의 대다수가 다 이 세 가지에 어느 한두 개 이상은 다 걸려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봐야지. 거기에다가 이제 하위 10%, 20% 되면 더 극심하고 무대책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나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무언가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욕망은 돈이 있건 없건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이런 어떤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그 민생을 이걸 돌비고 살피자는 뜻으로 이 우리 마음을 몰라줄 것 같은 저 권력은 이제 저기 조금 회초리를 듣고 바꿔야겠다. 바꿔야 되겠다. 안 그럼 육모방방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뭐 좀 이런 걸로 해가지고 22대 국회에서 그 정치의 생산성이랄까 난 이재명 대표가 아까 민생 얘기하는 건 잘했다고 보는데 네. 그 선거 공약에 전국민 25만 원 생활 지원금 안전 지원. 이런 예. 부분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좀 협의하러 내 대통령 좀 만나야 되겠다. 개원 전에 좀 보자. 그렇게 제안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비상경제 대표 회담을 네, 좀 예. 열자. 이렇게 얘기해서 받나 안 받나 이제 표정을 보는 거야 이제. 안 받으면 그때 그냥 귀싸대기를 그냥 후려 날리는 거지 이제. 그게 또 바뀌는지 달라지는지 척도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 만나는지.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는 거. 그래 아. 개원전이 내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대선 원외 구성 협상은 야권이 압도적인 그 우위를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 맡아도 소용없어요. 본회의에 이 190석 위력은 살아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제압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네. 중요한 건 정치가 되느냐요. 정치. 그건 뭡니까? 그건 대통령한테 받아라. 그리고 세계 특검 최상병, 네. 김건희, 대장동 음. 꼭 계속 거부할 거냐? 22대 가서도 네. 거부할 거냐? 물어봐야지. 그렇죠. 이제 다 예고된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일각에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국회 180석과 지금 22대 국회
뭐 175석 거기다 범야권하면 뭐 192석이라고 하지만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다 어차피 달라질 거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렇진 않을 것이다. 아, 그거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이걸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네. 오피니언 클라이밋 의견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노이만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개념인데 네. 그 저기 사회적으로 무언가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견해가 생겨났을 때 또 그것이 미디어에서 집중 조명을 해줄 때 네. 나머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감히 말하지 못한다는 이걸 갖다가 의견 분위기라 그래. 클라이밋 오피니언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기서 그 유명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나왔어. 하나의 고급 강의 이런 명강을 역시 교수님. 우리 진보의 달마대사. 예. 그런 게 나왔는데 지금이 그때요. 아하. 지금은 심판의 그 투표 항쟁이요, 이건. 그래가지고 이제 저 정권에 대한 이런 정도 압박이면은 네. 이제 여당은 저항력이 아하. 거의 뭐 저기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로 내몰린 거거든요. 이랬을 때 야당은 명확한 요구를 내놔야 돼요. 특검 3개 받고 그 다음에 저 대통령 여야 대표 회담하고 민생. 그 다음에 저기 이런저런 어떤 거 정책 네. 민생 시급한 거 이거는 국민의 소리를 반영해서 네.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내주고 받나 안 받나 그거 보는 거네. 이걸 보고서 22대 국회 개원 협상하고 연계하겠다. 아하. 미리 제안을 해서 받나 안 받나 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도권을 갖고 가야 돼. 조국 혁신당이 제일 빠르대 그런 건. 뭐 한쪽으로 좀 주제가 쏠려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이제 어제 세빙선에서 견인선으로 바뀌었다. 견인선으로 이제 깨긴 했으니까 그 다음에 큰 담 뜬고 올 차례라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뭐 이제는 세빙선, 견인선, 망치선. 예인선. 아니 무슨 뭐 배시르즈요 거기는 그래. 그래서 그만큼 그러지 말고 공중 폭격 한 번이면 끝나는데 뭘 함대가 가. 뭐 깨고 그럴 자실 거 없이 그냥 공중에 가서 폭탄 터뜨리면 끝나는데. 공중 폭격 한 번이면 끝나는데.